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 두 번째, 오행입니다. 저는 제 책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간은 바로 이 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행이 제대로 되었을 때 십천간 12지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십천간 12지지를 이해했을 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해야만 사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사주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살이 어떻게 때문에 이 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행을 무시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행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행, 5가지 움직임입니다. 왜? 행진할 때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루는 5가지 움직임, 그것을 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1년이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 5가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생황사멸, 그 다음에 식물의 생황사멸, 그런 것을 바로 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불이다, 나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특성을 설명하기 쉽게 얘기한 것인데, 지금 치환이 됐어요. 오행의 의미를 가지고 화수목금토를 푸는 게 아니라 화수목금토를 가지고 오행의 의미를 풀어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었죠. 그러니 정말 엉뚱없는 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 인문서적 같은 경우에서 오행을 그렇게 푸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일 텐데, 그러니까 그 옛 서적을 강해한 것에서도 그렇게 그 내용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임의로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행이라는 건 뭐냐? 자, 모든 생물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시작하는 곳,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근원이 되는 것을 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물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궁이라는 그 자자가 바로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자궁의 자자가. 그러니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한다 라는 개념에서 수라고 얘기한 거지, 정말 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라는 것을 보면 색깔로 보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해서 검다라는 것도 있지만 밤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양 중에 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검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왜 검은색이지? 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애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왜? 사주는 역학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라는 것이 제일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를 왜 검은색이라고 하냐? 양 중에 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명은 어둠에서, 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시작하겠죠.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이라는 건 나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남, 성장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나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의 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생명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목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생명이 시작하는 게 목이라는 의미고요. 자, 이 생명이 시작했으면 이제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확 성장한, 그러니까 번창하는, 화려해지는, 이것이 바로 화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무를 불태운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태운다는 게 아니라 가장 왕성하다, 화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다라는 것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불타면 화려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름이라는 게 덥기도 하지만 더운 것보다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때죠. 그러니까 나이테를 봐도 여름 쪽이 가장 크게 자라죠. 그래서 그 의미로 화를 얘기한 건데 정말 그거를 불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왕성하게 자랐으니까 그 생명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모이는 것, 결집하는 것, 이것을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인다라는 의미, 굳어진다라는 의미,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모였으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열매 맺혀지다, 그러니까 결론 지어지다 라는 개념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황사멸에서도 이제 금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장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금속의 개념이 아니죠. 금속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 맺어지다, 결론 지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바로 다시 물로 들어가서 생명이 시작하는 것. 그러니 자연이 이렇게 순환하는 생황사멸이 되겠죠. 그러니까 멸이라는 게 정말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시작하는. 그러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왜 토에 들어가는 거지 물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땅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사막을 보면 알죠. 사막은 땅은 있어요. 모래든 어쨌든 땅이죠. 그게 뭐 땅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그러니 생명이 시작될 수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막이 아닌 바닷가도 모래가 많죠.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생명이 있잖아요. 물론 뻘만큼은 없지만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나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땅 안에 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이거를 계절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인가 시작하는 준비되어지는 단계를 겨울,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 이제 물이 녹으면서 물로 움직이면서 그것이 생명을 시작하는 봄. 그 생명이 가장 화려한 것이 여름. 그 다음에 그것이 굳어지는 것을 환절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열매가 땅으로 들어가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생황사멸 다 설명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나무가 불을 태워서 재가 돼서 그 재가 땅으로 들어가서 굳어져 가지고 금속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주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오행입니다. 이 오행이 어긋나 있다면 그 밑에 십천간 12지지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천간 12지지가 정상적일 수 없다면 당연히 지장간도 정상적일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왜? 시작하는 곳이 잘못됐는데 당연히 책의 내용이, 이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며 왜 오행을 너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냐, 초보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행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행도 모르고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더 어불성설이고요. 오행을 제대로 알고 그 나머지를 공부해야지 정상이라고 보고, 또 하나 오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모든 그 사주적인 기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담자에게 설명해 주면 이해를 쉽게 합니다. 반대로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오행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 나머지가 술술술 풀려요. 근데 그렇게
뭐 비논리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오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 오행을 이해하면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십천간 십이지지 그 이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뭐 나와 있는 뭐 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서기 때문에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싫은 것일 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정말 점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이제 제자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살이나 십이운성이나 뭐 격국용신이나 뭐 업부용신이나 뭐 통간용신이나 조우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이 책에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석하는지는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나와요. 자기가 해석하기 쉽고 이해시키기 쉽고. 저는 내가 해석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듣는 사람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차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이론, 좋은 이론, 엄청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이론, 실증되어 이게 아니라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행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한절기가 있고, 한절기가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러니 이게 생인 거죠. 생이라는 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있어서 목이 있고, 그래서 수생목, 목이 있어서 화가 있고, 그러니까 수생목이라고 하면 수가 있어서 목이 있는 것도 되고, 목을 위해 수가 희생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도 또 상극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말에 비해서 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글로 제 이야기를 충분히 옮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기준으로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이제 십천간과 십천간, 그 다음에 십이지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내용보다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좀 차별화돼요. 저는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살이나 이런 거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오행과 십천간 십이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책도 꼭 사주시고요. 네, 업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